자, 오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날이 좀 따뜻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도구 비원장님과 그리고 저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박원순 조무국장이랑 함께 남양주 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에 가서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도구 위원장님, 네. 시청 무슨 과 가요? 건축가요. 건축과? 네. 건축과 왜 가십니까? 내일 하남시 공무원 둘, 네. 남양주시 공무원 둘, 네. 구시 2명, 네. 그렇게 해갖고 해송지 정비사업, 네. 국토교통부 가는구나. 국토교통부 가죠. 녹색도시과에. 녹색도시과. 왜 가지? 해송지 정비사업? 마지막 점검? 네, 지자체들 다 담당자 모아놓고 경기도도 오고 LH도 네. 오고 해서 네. 야, 이게 막바지인갑다. 네, 막바진 것 같아요. 막바지일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서 이제 새롭게 해서 조금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축과에 가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남양주 시청이 거의 80%를 차지하잖아요. 지금 해송지 정비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 담당자가 누가 가는지, 그리고 시청 담당자가 가서 우리 주민들 입장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왕 간 김에 이행강제금 유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한 바퀴 더 갑시다. 네. 어디 갈까요?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 어저께 밴드에서도 이제 농기법을 좀 다뤄야 된다. 농기법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덕장님은 아직 농기법 걸려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의원 여러분들이 농기법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같이 또 농기법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과 농지정책과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시죠. 네, 남양주시청 다녀왔습니다. 일찍 좀 유튜브 방송 올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축구 경기가 있었죠. 바레인과 축구 경기가 후반전까지 가는 바람에 좀 녹화가 좀 늦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축구 경기는 2대1로 이겨서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 한국 축구가 8강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청에 다녀온 피드백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시에서 바라본 훼손지는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시에서 바라본 훼손지, 시에서 담당자가 바라본 훼손지는 언제쯤 나올까요? 곧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용역기간이 5월달까지고 그러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한테도 그 용역을 담당했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뭔가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달리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늦게까지는 5월, 6월 또 더 늦게 본다 그러면 여름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남양주시 담당자가 바라봤을 때는 좀 더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막빠지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보더군요. 훼손지 사업 전국으로 볼 때 남양주는 얼마나 비율이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흥, 안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극소수고, 하남과 구리가 좀 있지요. 하남이 조금 더 많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바라봤을 때는 훼손지 대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가 거의 한 7, 80%를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훼손지 사업은 거의 남양주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양주와 국토부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양주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내일 23일, 이제 사실은 날짜가 바뀌어서 이제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국토부 회의는 누구누구 참석하나요? 해주셨는데, 국토부 회의에는 구리, 남양주, 하남, 담당자 2명씩 오라고 했고요. 경기도, LH, 그리고 국토부 녹색도시과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회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갈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만약에 마지막에 이게 최종 막바지라고 그러면 점검 차원에서 아마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시한테 좀 물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시한테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마지막 시에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한다라고 하면 시한테 역시 이제 그것도 물어보겠죠. 이런 문제점,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회의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원하는 뭐 요구의 사항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뭐 7월 달부터 뭐 토론회 때도 얘기하고 우리가 저 정리해서 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탄원서 내서 정리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훼손지가 잘 나오는 것도 좋다. 그러나 훼손지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명점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10,000제곱미터, 10,0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했던 얘기 10,0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10,000제곱미터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남양주시에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좀 줄여야 우리가 참여하기도 좋고 사업 방식도 상당히 간소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 가지 주장을 했던 거 현금 기부 체납 그리고 준공 출근 연원일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역시 제일 중요한 게 3,000평 끝까지 구수하면 옆집과의 어떤 이해타산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그 허가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게 국토부까지 가고 국토부 가서 다시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게 뭐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3,000평 이하로 줄인다라고 하면 그건 또 시에서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훼손지 정비 사업은 다른 사항도 정말 중요하지만 3,000평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면적 제한 두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시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시에서도 중요성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용역을 맡았던 교수들이 와서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은 아주 부각을 많이 했고 교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문제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부탁했던 온실 창고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 조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2월 4일 날부터 인허가가 아주 그 어려워졌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린벨트에서 온실창고든 뭐 종묘배양장 요즘 이제 온실창고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니까 종묘배양장을 지으려고 하면 인허가 문제인데요. 인허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소유와 거주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와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물론 거주하는 기간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주소를 갖다 놓고 거주를 하고 이러면 이제 그 인허가가 나오는데 자 온실 창고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런 조건에 인허가 조건에 해당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온실 창고가 잡종지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졌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번에 답변을 얻었는데 요건 그래도 여러분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잡종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만큼은 12월 4일 새로운 신규 인허가 조건에 따르지 않고 종전대로 한다. 즉 종전대로 그러니까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거주와 소유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건축가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좋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줘서 고맙다. 우리 주민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걸로 크게 관심이 없다. 훼손지 정비 사업이 나오고 훼손지 정비 사업의 패를 본 다음에
그리고 훼손지를 못 건너가는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훼손지가 잘 나와서 모두 훼손지로 가는 게 꿈이고요. 훼손지가 못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은 국대위하고 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실창구에서 잡종지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요 모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샌드위치 판넬도 다 치우고 카보네이트 붙이고 주차장도 모두 다 헐어내야 돼요.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얼마만큼 듭니까? 이사 비용, 안에 있는 뭐 무슨 선반이라든가 뭐 시설물 다 철거하는 거 이런 비용 플러스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을 띄어서 카보네이트 붙였다가 다시 허가받고 다시 붙이는 비용 이게 약 뭐 150평이 그냥 대충 잡았을 때 한 3천입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농지 전용 부담금 뭐 한 5천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타설이 돼 있으면 그걸 모두 다 원상복구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뭐 훌쩍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상한제 폐지돼서 만든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묘배양장으로 변경을 고심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더라도 있는 상태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만 좀 부담을 하면 공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바로 해줘야지 분명히 붙일 걸 다시 알면서 다시 샌드위치 판넬을 떼어내고 또 레미콘 깔 거 알면서 거기다 또 다시 걷어내고 다시 레미콘을 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다.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국토부에 질의를 하지 않고 인허가 문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훼손지가 의의로 정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잡종지로 변경은 우리 국대에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내일 국토부 회의 마치고 국대협과 한 번 더 미팅을 해서 훼손지 상황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알겠다, 다녀오겠다. 그리고 비밀상이라고 붙였던 내용이 있으면 그건 얘기해 줄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국토부의 느낌을 얘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요즘에 상한제 폐지되고 또 왕숙지구 수용이다. 정말 아주 힘이 드는 하루하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랑이가 물어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다 뭐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힘 내시고 저희 국대의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훼손지 정말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훼손지에 좀 더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서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좋은 훼손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훼손지가 못 나왔을 때는 여러분 잡종지로 변경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중 부과 금지 뭐 여러분들 한 번 내는데 또 나오는 거 정말 싫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와 계속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또 소통하고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국대협 교육국장이 아니라 밴드 리더 이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